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지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앞에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아주 힘있게 양봉이 나는 뻗어나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또 뷰티테크 이쪽으로만 매수가 집중이 됐는데 그쪽은 거래가 그렇게 좀 주춤하면서 최근에 이제 예전 그 트로이카라고 그래서 건설, 금융, 무역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지금 건설, 금융 이런 쪽으로 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사 관련은 아무래도 상법 개정을 염두에 둔 그런 매매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거래도 그쪽으로 많이 수반이 되면서 시세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들도 이제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변화가 상당히 감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변화할 때 초기에 그 방향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1.8%, 그래서 2,72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03%, 73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1% 이상 올랐고, 특히 대형주 위주로 거래소 쪽이 굉장히 강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이제 트럼프 그 관세 정책을 미국 그러니까 지방 법원 기억이죠. 거기에서 그거를 그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 관세 정책이 불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일 텐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이가 조금 주목이 되고요. 그런 것도 오늘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금리 인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죠. 기업한테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줬다. 한은이 지금 0.25% 25bp 하락을 시켰는데요. 또 성장률 같은 경우도 0.8% 그러니까 엊그제만 해도 한 2%까지 얘기가 되다가 상당폭 성장 목표치를 낮춘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 7개월 사이에 지금 네 번째 인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금리 폭은 이제 한 2%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증시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면 해외로 돈이 나갈 수도 있는데 현재 그 우리 시장을 보면 그런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다른 해외 시장하고 완전히 좀 차별화가 됐다. 이게 이제 어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특수성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 지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오늘 10조 7천억입니다. 어제 11조 2천억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근래 6조에서 한 7조, 8조밖에 그 거래 대금이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일단 10조 이상 올라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로 보면 신고가가 나는 것도 있지만 거래 대금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 예전에 이제 트로이카 그런 주식들이 지금 거래가 대량 수반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쪽이 조금 작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 정치적인 안정도 되고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묘하게 그날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 보면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항상 제가 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그래서 이 저항선 여기를 뚫지 못하고 항상 버벅대고 한계를 보여주는 시장이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대단히 좋은 모습이죠. 이제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어제 오늘 10조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한 15조는 돼야 되지만 일단 한 10조 넘어간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로 보면요.
이 고점 이렇게 벗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이후로는 2700, 800, 요 단계에서는 매물이 이렇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죠? 지금 이렇게 매물대, 집중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는 매물벽이 그렇게 두텁지 않다는 얘기죠.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돈만 조금 들어오게 되면 2,800, 900까지도 쉽게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 한번 보죠. 오늘 하루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높게 오른 다음에 안 밀리고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근데 어제도 보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올리고 나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끝났습니다. 최근 한 5일간 흐름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올려붙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의 조선 방산, 뷰티테크 이런 것들이 시장을 리드했다고 그러면요. 그쪽이 약간 주춤하면서 거래량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쪽이. 그러면서 이제 건설, 금융, 또 지주사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거래가 붙으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주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에 조금 이렇게 응축돼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어, 개인들이 어제에 의해서 1조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어제도 1조 넘게 이렇게 매도했는데요. 오늘도 1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3,200억 매수위, 기관이 7,200억 매수위, 기관이 어제도 한 4천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작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수급면이나 내용면이나 굉장히 변화가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은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1조 넘게 오늘도 1조 넘게 팔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등장 아주 그 큰 장이 서기 전에 초기 국면에서 수급에서 특징은 뭐냐고 그러면요. 개인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한테 물량을 대거 이렇게 이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그 물건을 다 받아주는 국면은 대세 상승기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적용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런 대세 상승장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이제 거래량이 좌우할 텐데요. 거래량 지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보면요.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5%. 그래프 보면 급등하고 나서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25일선 위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5% 비슷하죠. S&P 500 마이너스 0.5% 다들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주춤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0.5% 니케이 오늘 1.8% 우리 시장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05% 독일 마이너스 0.7% 프랑스 마이너스 0.49% 유럽 시장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요. 급등 후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플러스 0.69% 항생 플러스 0.9% 중국 시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완전히 이렇게 동일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오늘 미국 시장 시간외 지금 이렇게 판에 보이시죠? 보통 3% 애플이 3% 테슬라도 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죠. 5.5% 지금 시간외에서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요.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살짝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5.5%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올라준 것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다. 또 시간 외에서 애플이나 테슬라가 같이 3%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오늘 우리 시장에도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됐다. 특히 이제 대선을 하루 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얘기는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요 며칠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호재들이 좋은 얘기들이 지금 주가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제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도 시장이 지금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은요, 전체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러면서 시장에 어떤 큰 변화 같은 게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변화, 흐름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아, 지금 지주사들, 삼성물산, SK, 한화, HD, 현대 이런 것들이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이 되면서 최근 굉장히 강한 모습. 오늘 또 한 10% 넘게 올랐으니까요. 사실상 지금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래가 방산 조선 쪽에서 주가는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닌데 그쪽이 거래가 조금 뜸해지면서 이쪽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거래 한번 보시죠. 밑에 이렇게 거래량 보십시오. 최근에 대폭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오른 것도 특이하지만 매매가 이쪽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SK 보십시오.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평소보다 한 너댓 배 이렇게 불어나 있습니다. 한화도 그렇죠. 급등하면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HD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시장에서 크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추세가 이제 이유가 그거겠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지주사들 이제 주주들에게 그만큼 수혜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법 개정 이제 내용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025년 3월 13일 날 한 세 달 전이죠.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제 법률로 제정이 안 됐는데요.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사의 충실 의무. 요게 이제 그동안에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는데 이제는 회사 및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가 있다. 의무라는 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그런 얘기겠죠. 요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 그 LG와 그때 물적 분할할 때 대주주만 이익을 보고 기존 그 소액 주주들은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된다 하는 얘기니까요. 외국인들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주가들이 저평가된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서 민주당으로 된다고 그러면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상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그 어떤 안 좋은 점이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이게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상법 개정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외국인들 자금도 상당히 들어올 수 있겠다 싶고요.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장악하고 있죠. 삼성물산 37%가 이재용 회장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 4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 매년 뭐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한 50조 가량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요. 삼성물산이 지금 시총이 한 20조밖에 안 돼요. 이게 턱없이 낮다는 거죠. 이게 한 2, 30년 전에도 삼성물산은 자산가치 우량주라고 그래서 항상 그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주가는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SK, 뭐 한화, HD, 현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 정책으로 지금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요. 상법 개정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가 굉장히 정직하다고 봤을 때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예전 트로이카 중에서 금융, 그러니까 은행하고 증권이 이제 금융에 해당되겠죠. 금융 쪽이 오늘 어제만 아니고 그동안에 가장 강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 하나 이렇게 볼까요? KB금융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는 특징이요. 외국인 보유 지분이 75%입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고 그러면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도 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배당이 가장 많은 업종이 이 은행주들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런 수혜가 많이 미칠 가능성이 많다. 75%가 외국인들이고요. 거의 한 10%가 우리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KB금융같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개인들이 다 물량을 외국인들하고 이쪽에 다 넘기고 지금 개인들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금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행운하다. 시장을 아주 잘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년 초만 해도 한 70% 정도였거든요. 또 그 사이에 한 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배당 이제 기대감 때문에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외국인 보유 지분이 높기 때문에 주주 환원 관련해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KB금융은 국민은행이라고 그래서 그 약자인 줄 아는데요. 지금은 국민은행 아닙니다. 외국은행입니다. 75%가 외국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금융지주들도 보통 한 50%가 넘어요. 외국인 지분이. 그래서 비슷한 여건이다. 흐름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이제 증권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아시는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23% 거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삼성증권도 5.6%. 규모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시총이요 한 9조 정도 됩니다. 삼성증권이 한 5조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증권사라고 봤을 때요. 미래에셋증권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요. 이제 증권사라는 게 저도 한 30년 근무를 했지만 예전에는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주식 사고 팔면서 그 수수료만 가지고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 보면요. 거래대금이 한 10조 정도 되면 전체 시장 코스닥 거래소 합쳐가지고 지점 손익이 한 똔똔 정도 되는 그런 그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마 이게 수수료 수입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량은 이제 조금 늘어났지만요. 미래에셋 제가 그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증권사 그 수입이라는 게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 그 다음에 이제 IB 투자은행, 기업 금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산운용, 자기들 자본금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운용.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런 쪽이죠. 근데 미래에셋 보니까요. 작년 그 영업수익이 7,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브로커리지가 그 중에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브로커리지 비중이 많이 줄어있다는 것은 증권사 수익 구조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때 예전 얘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IB 투자은행 같은 게 한 370억, 자산운용, ETF 이런 것 쪽이죠. 648억 이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트레이딩 이런 게 이제 3,30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해외 투자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천수답이라고 그래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던 이런 손익 구조가 많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내용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증권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전혀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그만큼 증권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증권주들이 다 이렇게 좋아요. 근데 거래량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금리 인하 혜택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조금 이게 간접적이긴 하지만 상법 개정 요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거래 대금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금 증권사에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도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거래가 좀 늘어났죠.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요. 수익 구조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최근에 증권주 오르는 것도 심상치 않다. 예전에 이제 트로이카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었냐고 그러면요. 뭐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돈들이 그때 그렇게 많았습니다. 87년, 8년, 9년 IMF 직전 그 한 10년 굉장히 좋았죠. 특히 90년까지가 그렇게 좋았는데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금융장세라고 그러죠. 돈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래서 종목 가리지 않고 사지는 종목 이렇게 사는 그런 시기였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이 트로이카 쪽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금융주, 오늘 증권주, 또 건설주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건설주들도 옛날에 트로이카주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건설주라는 거는 오늘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그 대출을 많이 해서 쓰는 기업들이 건설회사들이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현대건설 이렇게 보면 원전 관련이나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설비 투자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오른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 같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GS건설. 그래서 예전 트로이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 같은데요. 어쨌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건설주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선거철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공약들이 쏟아지기 때문에요. 대선 앞두고는 목숨을 바칠 만큼 간절하죠.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에 이제 불과한데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건설주 관련해서는 그대로 지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세금으로 이렇게 다스리지 않고 공급으로 다스리겠다. 저 부동산 쪽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그만큼 또 수혜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오늘 금리 인하한 얘기도 굉장히 호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건설, 금융, 또 지주사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기를 맞이해서 기대감들이 그쪽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상당히 힘있게 지금 뻗어나가는 시장인데 요 추세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제 대선을 며칠 앞둔 특수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시장의 힘이 점차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10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6조, 7조, 8조 요 단위에서 한 3, 40%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끌었던 조선방산 외에도 그쪽이 거래가 좀 줄면서 지주사들, 금융주들, 건설주들 이런 것까지가 같이 이렇게 가담해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터리 또 반도체까지도 같이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가장 지금 집중되는 것은 지주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지주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SK, 한화 이런 것들이 지금 HD, 현대 지주사 중에서도 그쪽 계열사들이 알짜들, 에너지 관련주들, 또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주사들 같이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요 고점을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간 시장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다. 수급 면에서 쉽게 2,700, 800, 900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국내 증권사들도 지금 보면은 뭐 3,000포인트, 2,880포인트 이렇게 상당히 높게 금년 그 최고치를 높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